한 12, 번 가는 것 같아요. 15회에서 한 20회 사이요? 밤에도 한 7번 정도, 7번이나 8번은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이게 10번 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들이 향한 곳은 화장실이었다. 하루 평균 소변 횟수는 5번. 1회 평균 소변량은 300~400cc. 단순한 실수일까? 고질적인 질병일까? 남들한테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창피하고. 남자들의 그런 게 있어요. 숨기고 싶다는 사람들. 전혀 창피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질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치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비뇨의학과 김준철 교수와 함께 숨기고 감추어야 했던 배뇨 장애에서 벗어나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 나선다. 몸에 탈이 나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치료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여러 장기 중에서도 유독 비뇨기에 생기는 질병은 감추려 든다. 병원 가는 것조차 꺼리다 보니 증상은 심해지고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일상에 제약이 따르면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환자들도 많다. 배뇨 증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의사를 얼마나 찾느냐 봤어요. 100명 중에 찾아가는 확률이 21이 나왔어요. 21%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명 중에 1명은 그래도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 방법을 찾는데 5명 중에 4명은 그냥 안고 산다는 얘기죠. 찾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는 홍보도 필요할 거고 거기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임 씨는 병을 앓고 나서부터 새로운 습관이 하나 생겼다. 어느 장소를 가든 가까운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한다. 만약에 오줌이 마렵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벌써 오줌이 소변이 싹 나와요. 그래갖고 진짜 이거 창피한 일인데 사이가 있는데 오줌을 쌌어요. 화장실 가기도 전에 오줌이 마른데 오줌을 누러 가려고 발자국으로 뛰는데 막 나와버리니까 딸은 쫓아오면서 뭐 걸레질을 하고 그래갖고 막 집에 가가지고 막 통곡을 하고 울었다니까 내가 이런 실수를 하나 그러고 우울증까지 걸려가지고 바깥에도 나가기가 싫고 화장실 때문에 어딜 가지를 못하는 거야. 소변이 차지 않았는데도 요의를 느끼고 갑자기 소변이 마렵기 시작하면 참지 못한다. 하루에도 수없이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했던 그녀. 병명은 과민성 방광이었다. 과민성 방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방광이 과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민성 방광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소변이 마려우면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소변이 마려운 게 갑작스럽게 와야 돼요. 갑작스럽게 소변이 마려운데 이걸 참지 못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화장실에 가야 되는 우리가 요절박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과민성 방광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약물 치료에 대한 효과는 좋은 편이다. 저번 주에 했던 약을 예.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 드셨을 텐데 네. 그러고 나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너무 좋아졌죠. 너무 좋아졌어? 네. 하여튼 지금 그러면 이러면서 소변 몇 번이나 보세요? 밤에는 그냥 한 번만 보고 그냥 이렇게 보통 때 다닐 때는 낮에 같은데 한 서너 번 보고. 많이 좋아졌네. 네. 어떻게 보면은 계속 약을 먹으면서 네. 방광 기능을 계속 유지해 줘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끊지 말고 이제 꾸준하게 드세요. 네. 중간중간 좀 체크하면서.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약을 네. 제가 좀 길게 증상이 심할 땐 밤에도 매 시간 화장실을 가야 했다는 그녀.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소변을 몇 번이나 볼까? 그때마다 소변량은 얼마나 될까? 소변을 저장하는 방광의 최대 용량은 약 400cc다. 150cc가 차면 그때부터 요의를 느끼며
1회 소변량은 평균 300에서 400cc 내외. 3-4시간에 한 번씩 하루 7번 이하로 소변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뇨 장애로 한때 우울증까지 겪었던 김정임 씨. 약물 치료를 받고 증상이 사라지면서 복지관 봉사 활동도 다시 시작했다. 이 수도를 틀으면 물을 만지면은 그게 뇌에서 그게 전달이 되나 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물이 흐르면은 오줌이 마른 거야. 그거랑 관련이 있나 봐요. 지금은 이제 괜찮으세요? 예, 이제는 괜찮아요. 지금 벌써 몇 시간 됐는데도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 없어졌어요. 물 틀어도 괜찮아요? 예, 물 틀어도. 지금 계속 물 틀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평범한 일상이 회복됐다. 삶의 질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죠. 웃음도 나고 그렇지만은 어디 가면 화장실 찾아야지 되고 뭐 니네 화장실 어디냐 이런 정도로 화장실을 찾아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답답하겠어요. 어디 저기만 가도 화장실이 어디 있지? 그거부터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같은 치료라 해도 모두 효과를 보는 건 아니다. 3년 전부터 과민성 방광 증상이 나타났다는 박길자 씨. 약을 복용했지만 여전히 요의가 느껴지면 소변을 참지 못해 실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가다가도 저기 하니까 어쩔 때는 기저귀를 차고 다녀요. 실수할까 봐. 약물 치료에 효과를 보지 못한 과민성 방광 환자에게는 보툴리눔 독소, 일명 보톡스 시술이 이루어진다. 성형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약물을 방광 내시경을 이용해 방광 여러 곳에 나누어 주사한다. 시술 후 1-2주가 지나면 과민성 방광 증상이 사라지는데 효과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지속되며 효과가 사라지면 재시술이 필요하다. 이게 결국은 방광으로 내려 들어가가지고 방광을 수축시키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그걸 작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툴리눔 독소라는 게. 환자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배뇨 장애. 요실금이나 과민성 방광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노화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방광을 지배하는 신경의 문제, 또 방광에 있는 근육의 문제 이런 것이 아무래도 이제 노화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조그만 반응에도 좀 과하게 반응하면서 배뇨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방광이라든가 요도라든가 이게 골반 저근이라고 그래요. 골반 쪽의 근육이랑 인대들이 그 기관들을 잘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고 출산이 많아지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방광이랑 요도 같은 게 지지해주는 게 약해지면서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배뇨장애가 발생할 수 있겠죠. 세월을 막을 수도 노화를 늦출 수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배뇨 건강을 위해 좋은 습관을 더하고 잘못된 습관은 바로잡는 것뿐이다. 그중 하나가 적절한 수분 섭취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물 많이 먹으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많이 먹어요.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방광이 급격하게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물 엄청나게 많이 먹었던 사람들 방광 용적은 막 600, 700인 사람들이 많아. 그런 식으로 반복되다 보면 방광은 점점 망가져 가겠죠. 항상 수축과 이거 늘어나는 거 반복해야 돼. 고무줄이 양 계속 너무 느리면 이제 작동을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방광도. 항상 적정 그 용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분 섭취에 얘기하면은 하루 소변량을 1500 내지 2000cc 정도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들어가는 수분 섭취량을 배우 1500 내지 2000으로 만들어라. 그것보다는 먹는 약에 상관없이 하루 나오는 소변량을 1500 내지 2000 정도로 유지하는 게 가장 적절한 양이 될 거로 봐요. 우리는 물 마시는 것 외에도 음식을 통해서
차와 음료를 통해서 수분을 섭취한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는지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 그럴 땐 마시는 양을 파악하기보다 소변량을 체크하는 것이 정확하다. 하루 24시간 동안 배뇨 시간과 배뇨 횟수, 배뇨량 등을 기록하는 배뇨일지를 쓴다. 배뇨일지는 사흘 동안 연속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 기록하는 과정에서 평소 관심 두지 않았던 자신의 배뇨 상태를 파악하며 조절하게 된다. 중년이라면 한 번쯤 배뇨일지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배뇨 습관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배뇨일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제 써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본인이 쓰면서 증상이 좋아져요. 스스로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참았다 보게 되고. 그래서 치료 방법으로서 어떻게 보면 계속 쓰게 하는 게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배뇨 장애. 건강을 잃기 전에 미리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 양혜경 씨는 아팠던 기억들 때문에 배뇨 장애에 대한 관심이 많다. 20대 후반에 신우신염으로 입원했었고, 그리고 30대 초반에 골반염으로 입원했었고, 그리고 과민성 방광염은 자주 걸렸었던 거죠. 너무 화장실 갔다 와도 소변이 너무 매려워가지고 변기 위에 계속 앉아 있어서 다리가 저릴 때가 진짜 많았었어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가 요가 강사가 되었다는 양혜경 씨. 골반과 비뇨기 건강을 위한 운동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 허리를 집으시고 골반을 오른쪽, 왼쪽 엉치뼈로 걷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과 발 사이는 골반 넓이 11자로 서주시고요. 그 다음에 까치발 들고 골반이 빠지지 않도록 회음부를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뒤꿈치 든 상태에서 천천히 앉습니다. 이때 상체가 앞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반듯하게 상체를 세워주시고요. 이대로 5초 정도 유지한 후에 골반을 다시 앞으로 조이시면서 중립을 만들어서 양손을 곧게 천장으로 뻗어주세요. 이때 체형이 반듯하게 잡히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동작과 함께 골반 근육을 조였다가 힘을 빼는 케겔 운동을 병행하면 배뇨 장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결국은 골반 근육이 약하잖아요. 평소에 그런 거 없을 때부터 케겔 운동이나 골반 훈련을 열심히 해주면은 이 골반 근육이 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요실금 같은 거 생기는 게 이제 하중, 체중이라든가 또 변비 같은 것때 힘 주는 거 이런 게 이제 밑에 자꾸 하중이 가해지면서 더 골반 근육이 약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배뇨장애 가진 사람들 또 요실금을 가진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병이라고 그냥 치료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찾아가도 얘기하기가 좀 꺼려지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줬고 창피해서 좀 안 찾아가려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배뇨장애 요실금 문제는 질환이에요. 질환은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야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배뇨장애와 요실금은 치료 방법이 있고 완치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다면 드러내놓고 꼭 비뇨기과를 찾아서 전문의 한번 상담해보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아가지고 좀 더 활동적인 사회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